안녕하세요. 이산수학 수업 같이 하게 된 컴퓨터공학과 이연입니다. 1학년 때 수업을 같이 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1학년 때 이제 제가 객지지원 프로그래밍 강의를 했었죠. 네. 그래서 우리 2학년에는 이산수학 수업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은 사무실은 하이테크 1503호에 있어요. 그래서 1503호 찾아오시면 되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이클래스에 나가 있죠. 네, 이메일 주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메일 주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아셔야 되는 것이 제가 화요일에는 강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찾아올 학생들은 사전에 메일을 주시고 또는 화요일 그냥 오셔도 되고요. 사무실로 화요일 날 오시는 거예요. 화요일 날 찾아오시면 돼요. 우리 이산수학에 뭘 공부를 하느냐? 이산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수학이 붙기는 했지만 기초적인 공업수학이라든지 이런 수학과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 이산수학은 컴퓨터 공학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델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학생들이 컴퓨터 입문 수업 시간 때 공부를 했겠지만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산적인 시스템이에요. 이게 이산이라는 얘기가 뭐냐? 어떤 문제, 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할 때 로직이 있죠. 기본 로직이 있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에 따라서 케이스 1로 진행을 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케이스 2로 진행을 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이런 로직을 기반으로 하는 이론이에요. 컴퓨터 이론은. 그래서 이렇게 0, 1, 2, 3 이런 케이스로 나뉘는 이론을 컴퓨터 이산적인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컴퓨터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이산 시스템이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의 이런 이산적인 특성을 해결을 하는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하듯이 어떤 모델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산적인 문제들을 수학적인 모델로 분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산수학 수업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정리가 된 이산적인 수학적인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컴퓨터 공학도들에게 필요한 이산수학의 기본 개념을 소개를 하고 이산수학과 컴퓨터 공학과의 관계를 탐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는 이 교재, 로잔의 Discrete Mathematics and its Application 책을 사용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지금 2019년도 8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8판을 기준으로 공부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7판을 기준으로 진행을 했는데 7판과 8판 차이가 조금 있어요. 내용상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조금씩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학생들이 아직 영문 교재인데 영어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요. 영어 교재로 공부를 할 경우에 이해가 조금 느린 학생들은 한글 교재를 보시는 게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글 번역판은 7판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전상 조금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차이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8판을 기준으로 수업은 진행을 할 거예요. 수업은 진행을 하되 번역판은 7판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한국적인
측면으로 해석한, 한국적인 측면으로 해석한 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이산수학, 요 책은 우리가 부교재로 사용을 할 거예요. 부교재로. 그래서 주교재만 갖추면 되고 부교재는 그냥 참고용으로 제가 사용하는 거예요. 주교재에서 내용도 보셔야겠지만 뒤에 연습 문제 꼭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 연습 문제는 제가 이제 뒤에 얘기를 하게 될 퀴즈 부분과 시험 문제의 연습 문제를 많이 참고를 할 거예요. 물론 그 연습 문제 100%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강의 진행은 우리가 75분씩 일주일에 2번 이론 강의 진행을 하죠. 그래서 월요일날 한 번, 수요일날 한 번, 2번 진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8주차, 15주차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이 있을 것이고요. 수업 후에 연습 문제 뒤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하세요. 이런 강제적인 과제는 따로 없어요. 대신에 학생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스스로 공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하기 위해 3주에 한 번씩 수업 중에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수업 중에 수업 끝날 때 20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20분 정도 이론 수업 진행을 하고 그 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이론 수업 시간에 뒤에 20분 할당을 하여서 쪽지 시험을 볼 건데, 시간상 관계로 중간고사 이전에 3주차, 6주차 2번, 중간고사 이전에 퀴즈 2번 있고 중간고사 이후에 1번. 왜냐면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는 10주차에 퀴즈 한 번만 보면 그 뒤에 바로 기말고사 준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고사 이후에 1번 해서 퀴즈 3번 볼 거예요, 전체. 이렇게 3번 보는 퀴즈가 전체 과제 점수의 20%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거 유의하셔서 꼭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향후에 혹시 공휴일과 수업 시간이 겹칠 경우에는 우리가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수업 시 유의사항, PPT, 그리고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 모두 영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건 학생들이 우리가 이론도 공부를 해야겠지만 컴퓨터 공학이라는 것이 이제 글로벌한 공학이 학문이기 때문에 영어 자료를 앞으로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중에 사용하는 머티리얼은 대부분 다 영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 포함해서 모두 영어를 사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영어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중에도 PPT 영어로 설명이 되면서 이런 용어들은 꼭 아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릴 것이고, 물론 시험 중에 영어에 대한 해석, 질문 물론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스스로 질문을 하면은 시험 시간, 1시간인데 시험 시간에 대한 확인, 시간을 아끼려면은 스스로 영어 용어들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셔야겠죠. 또 그리고 이제 기타 유의사항, 쪽지 시험 때 우리가 강의실에 60명 정도 학생이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자리가 이제 시험 때처럼 넓게 사용하지 못해요. 쪽지 시험 때는. 그래서 쪽지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이 간혹 발생이 되는데, 부정행위를 할 경우에 1회 경고, 그리고 전체 과제 점수 0점 처리를 할 것이고, 2회 쪽지 시험 부정행위일 경우에는 전체 해당 과목 점수 F 점수 처리를 할 거예요.